예, 법학개론 3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요,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2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리의 경우에는 3명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과 상대방이 있지만은 그 사이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리행위라고 하고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면 그로 인한 법률 효과, 권리본 등의 결과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고요.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대리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가 법률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리는 3명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대리권이라 하면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요, 그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것을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것,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은요,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본인에 의하여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고, 이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직접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며 본인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의 효과로서 대리권에 기하여 행한 대리인의 법률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법률 효과가 대리인에게 발생하였다가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법률 효과는 바로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대리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리는요, 제5장 민법총칙, 제1편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중에서 제3절부터 시작됩니다. 114조부터 13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4조 보시면요, 대리행위의 효력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것을 이제 현명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능동대리이건 수동대리이건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제115조에 보시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나옵니다.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 효과도 현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직접 대리인에게 발생하고요. 그러나 단서에 보시면요,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나 과실이 있는 상대방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효과는 법률 대리인에게 발생함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그자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제116조에 보시면요.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는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본인이 위임한 경우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인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7조에 보면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뭐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경우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8조 대리권의 범위 1호 보존행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유형에는요. 본인이 습권행위를 통해서 부여한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 대리인이 있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 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대리라고 하는데요.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되거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인 중에서도 표현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 같은 일정한 외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외관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서 무권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표현대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효과는요. 실제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여 상대방은 직접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규정을 살펴보면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노인이
경로당에 가서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병에게 대리권을 주겠다라는 표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갑이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의뢰인에게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표시를 했죠.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집을 팔 경우에는 병에게 대리권을 맡기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집을 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이 와가지고 어느 날 을에게 갑의 서류를 들고 와서 병이 을에게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 되어 갑의 집을 팔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갑이 을과 병 사이에 갑의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갑이 병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병에게 대리권을 주겠다는 표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갑에게 책임을 물어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갑은 이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을은 병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즉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병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경우에 갑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갑은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126조의 표현대리도 있는데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126조의 표현대리는요. 대리인에게 일정 행위에 대한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기본 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본인이고요. 병이 대리인이라고 할 때 갑이 병에게 100만원을 찾아오게 할 은행에서 찾아오게 할 기본 대리권은 주었습니다. 근데 병이 100만원을 넘어서 200만원을 찾아올 경우 인출하여 올 경우 1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이 병에게 자신의 돈을 인출할 관련 서류들을 다 준 경우 다 서류를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대리인이 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200만원에 대해 인출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도록 했다면 이 경우 갑은 병이 인출한 200만원에 대해 모두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것을 넘는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대해서 하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129조 표현대리는요. 기본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권이 중간에 소멸합니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처럼 대리권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를 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리권이 소멸한 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를 대리인으로 믿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본인이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30조부터 136조까지는 무권대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무권대리를 표현대리와 구별하기 위하여 조본의의 무권대리, 즉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러한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자기가 질 것인지 지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법률 효과가 자기에 발생하겠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인이 행한,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 법률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촉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였다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상대방은 선의여자만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겨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묻거나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무권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이어서는 아니 되고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네,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 추인할 수도 있고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